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 무드 등에서 버튼이랑 폰트 그리고 커브를 이용해서 전선을 만들어 봤었죠? 자, 이번에는 여기 전구 베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전구 베이스는 바로 요 놈인데요. 실제로 전구 베이스는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는 무드 등에서 전구 베이스가 딱 여기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전구 베이스의 특징은 여기 동그랗게 생긴 단면이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마치 스프링처럼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Shift A를 눌러서 여기 메쉬에서 서클을 만들어주고 사이즈는 무드 등에 맞게 한 요정도로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 단면이 동그랗게 서 있어야겠죠.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R키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주고 X를 눌러서 X방향으로 회전시켜주고 키보드에서 90을 누르고 엔터. 그러면은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90도 회전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지금 로테이션이 X축으로 90도 회전을 했죠. 이렇게 90도 회전을 했으니까 요거를 어플라이 해줘야 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여기 어플라이에서 로테이션. 그러면은 X축으로 90도 회전했던 게 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이제 회전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90도 회전을 하면은 다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는 이런 모양이 이제 자기의 상태인 거예요. 굳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어플라이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건데요. 회전을 시킬 때 여기 모디파이어에서 스크류라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 스크류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 동그란 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류 아래쪽을 보시면은 엑시스라는 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동그라미에서 Z축을 기준으로 얘가 회전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X를 누르면은 X축으로 회전을 하고 Y를 누르면은 Y축으로 회전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양이 스프링 같지가 않고 마치 구처럼 동그랗게 보이죠. 그 이유는 이 물체를 보면은 이 오리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물체의 중심이라는 오리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오리진이 이 동그란 면 기준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 놈도 여기다가 오리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오리진을 여기다가 옮겨 볼게요. 옮기는 방법은 Shift를 누르고 우클릭을 해서 일단 요 3D 커서를 옮겨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물체를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 Set 오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을 3D 커서로 옮기면 이렇게 여기 있던 오리진이 여기로 옮겨진 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물체도 지금 보면은 이 오리진을 기준으로 Z축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만약에 X축으로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Y축으로 하면은 여기 중심으로 현재 Y축이 이렇게 생긴 게 Y축이에요.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Z축이니까 이렇게 Z축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 스크류에서 제일 처음에 앵글이 있는데 이 앵글은 이 점을 중심으로 몇 도만큼 회전을 할 거냐 요 기준입니다. 만약에 90이면은 90도밖에 회전을 안 한 거고 우리는 360도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뷰로 가서 이 스크류를 조금씩 높여보면은 얼마만큼 옵셋을 시킬 건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점만 가지고 요 두 물체만 가지고 살펴볼게요. 프론트 뷰에서
우리는 한 요 정도가 필요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터랙션이 중요해요. 인터랙션은 지금 보면은 요 360도로 이만큼 높이로 옵셋을 시켰는데, 이 인터랙션을 2로 높이면은 그게 2마리가 되고 3을 하면 3마리가 됩니다. 쭉쭉쭉 높이면 스프링을 얼마만큼 늘릴 거냐, 그거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랙션을 조절하면은 스프링을 몇 바퀴 감았는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 6개 정도 복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6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텝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스프링으로 복사를 할 때 몇 번의 스텝을 나눠서 복사를 할 거냐, 그거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5가 되면은 이렇게 5번 스텝으로 나눠서 올라가고, 요거를 30으로 하면은 30번으로 나누니까 아주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뭐 60으로 하면은 단면이 아주 매끄러워집니다. 근데 요거를 마냥 높이면은 렉이 걸리겠죠. 우리가 세팅할 때 너무 렉 걸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한 30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렌더링 할 때는 고퀄리티로 나와야 되니까 그때는 여기 뷰포트가 아니라 렌더 값을 80으로 높이면은 마치 뷰포트에서 80으로 높인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렌더링이 될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30 정도로 세팅 값을 낮출게요. 자,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약간 넓적한 모양의 스프링을 만들 거예요. 자, 프론트 뷰로 가서 에딧 모드로 갈게요. 일단은 단면이 한 요정도 파이로 작게 이렇게 스케일 값을 S를 눌러서 스케일 값을 줄여주면은 아주 얇은 스프링도 만들 수가 있고, 우리는 한 요정도로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스크류에서 높이 값을 얘가 관통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스무스하게 조절을 해줄게요. 한 요정도 느낌으로.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 스케일 값을 Z축 방향으로 줄여주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넓적한 모양의 전구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S, Z 적당한 수치로 잡아주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끝점이 이렇게 쓱 내려오면서 겹쳐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끝에 있는 메쉬를 잡아서 아래로 당기면은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 놈을 메쉬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만 메쉬고 나머지는 모디파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 놈을 메쉬로 만들려면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때 에딧 모드에선 눌려지지가 않고 다시 오브젝트로 나가서 다시 눌러보면은 어플라이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자, 다시 에딧 모드로 가볼게요. 이렇게 메쉬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면을 잡고 선 선택 모드에서 Alt키를 누르고 테두리를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 테두리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G키를 누르고 Z키를 누르면은 수직 방향으로만 움직일 텐데 지금 요 끝점만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G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이 될 텐데요. 보시면은 여기 위치에 지금 보면은 빌의 크기가 써져 있죠. 그래서 마우스 휠키를 아래로 당기면은 빌의 크기가 커지고 위로 올리면은 빌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원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은 여기 원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메쉬가 이 원 기준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끝점을 아래로 낮출 건데요. 그냥 이동하면은 이렇게 모든 점이 선택이 되니까 여기 에딧 모드에서 반드시 에딧 모드에서
여기 프로포셔널 에디팅 옆에 삼각형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V 표시를 눌러보면은 Connected Only라는 탭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누르면은 여기 아이콘이 묘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이 빈 상태로 다시 G를 눌러보면은 아까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죠. 보시면은 여기 메쉬가 연결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G키를 다시 눌러보면은 이렇게 연결된 것 순서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G를 누르고 Z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겹쳐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요 정도만 겹쳐줄게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겹쳐진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무드 등에다가 요거를 껴볼게요. 물체를 누르고 G키를 눌러서 이동하고, 그 다음 프론트 뷰로 가서 G키를 누르고 Z방향, 이렇게 무드 등에다가 살짝 보이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돼요. 너무 크다 싶으면은 사이즈를 줄여주고 요런 느낌으로 딱 껴줄게요. 그 다음에 표면을 이렇게 구리처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매테리얼 탭을 누르고 New를 눌러서 새로운 매테리얼을 만들어 주고 이름을 구리니까 CU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는 주황색으로 해주고 일단은 임의로 주황색을 해주고 여기 아래쪽에 메탈릭을 0.9로 아주 높게 해줍니다. 그러면 뭔가 메탈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 러프니스를 0.1로 낮춰주면은 반짝반짝한 구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색깔을 다시 한 요정도 요정도로 해주면 구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구 베이스 완성. 근데 왼쪽처럼 유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뭔가 프리즘처럼 안에 유리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스케일 값을 바꿔보면은 검은색, 흰색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흰색 부분이 데이터 값이 있는 거예요.